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많은 그 유치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아기 때 영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거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영재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 판별하는 그런 기준은 대개가 이제 심리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윕시라고 하는 웩슬러가 만든 지능검사가 있는데요. 그런 윕시라고 하는 지능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용 창의성 검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주로 활용해서 우리가 영재를 판단하고 판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행동 특성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집에서 유아기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뭐만 3, 4,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겠죠. 4, 5세인가요? 3, 4, 5세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면 주로 영재성이 앞으로 발현될 수 있고 그런 영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관심 있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뭐 종합 정리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영재들이 유아기에 나타나는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하고 언어 이해 능력입니다. 어휘 습득과 언어 이해 능력. 많은 연구자들, 발달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한 것을 보면은 언어를 빨리 이해하고 또 어휘를 빨리 습득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랑 상호작용을 계속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또 뭐 엄마, 아빠, 뭐 그다음에 친지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수한 아이들은 대개가 보면은 빨리 어휘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돌이 되기 전, 혹은 뭐 돌 되면 뭐 그때부터 말을 뭐 꽤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언어 이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들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이해력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물 변별력입니다. 변별, 같음과 다름을 아는 것이죠. 똑같은 집을 이렇게 보여줘도 그 집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슨 점은 같고 무슨 점은 다르다. 이렇게 사물 변별력을 빨리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머릿속에다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담게 되는데요. 상호작용,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담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변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담는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아주 혼재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그 아이는 사실은 개념 발달이 잘 안 되면서 동시에 나중에 사고력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 조절의 능력입니다.
이 감정 조절은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릴 때 조그만 아이가 유아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을 잘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참아야 할 때와 내가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런 조절을 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명한 그 실험 있죠.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죠. 그 연구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먹지 말고 참으라고 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죠.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저거를 먹지 않고 참으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실험에서 참은 아이와 끝까지 참아서 하나를 더 받는 아이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를 구분지어서 보는 거죠. 누가 과연 사회적으로 성공을 더 했을까요? 미래에 한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사회적 성공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참은 아이입니다. 즉 만족한 것을 지금 만족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 더 받는 그런 만족을 경험하려고 하는 아이죠. 이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도 나왔는데 책은 그 연구자가 쓴 게 아니고요. 어떤 기자가 쓴 거죠. 이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체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안 움직이고 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엄마하고 집에서 주로 노는 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아이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게 좋아요. 특히 어릴 때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 감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유명한 그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라는 사람의 그 단계, 인지 발달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감각 동작기라는 겁니다. 감각 동작기. 0세에서 한 1.5세 아주 그 초기죠. 태어난 출생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유아기까지도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이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신체적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지적인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어린 단계, 그러니까 유아기죠. 이 유아기에, 영유아기에 얻어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은 기초사고력입니다. 기초능력이에요. 기초능력. 이런 기초능력을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초능력을 잘 다져야 되는데 이때 너무 지나친 지식 습득에 집중한다면 그 아이는 지식 습득을 하느라고 기초능력을 제대로 획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초능력을 잘 다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초능력이 충분해야 그걸 가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어떤 능력을 또 필요로 하느냐면은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단계에 갔을 때 지식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인 경우는 사실 이 아이들은 주로 기초적인 능력을 잘 키워주고 이런 것을 잘 다져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앞으로 똑똑해지고 지적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뭐냐면은 집중과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집중과 몰입은 흥미라는 것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은데요. 집중과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아이가 그 일을 완성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은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카무라 슈지라고 하는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슈지가 쓴 책에 보면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끝까지 해내는 힘. 노벨상 수상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까지 됐을까?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 강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해내는 힘. 몰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몰입을 통해서 창의도 나오게 되고요. 몰입을 통해서 어떤 과업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많은 거를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막 엄마들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는 어휘를 습득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둘째는 사물을 변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넷째는 신체적 활동, 그 다음에 5째는 몰입, 그 다음에 집중과 몰입입니다. 이 5가지가 그러면 이런 5가지를 다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상당한 수준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수준이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 할지라도 영재는 이러이러한 영역들에서 1가지, 2가지, 3가지, 이런 4가지, 혹은 5가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보통 아이들로 기준을 할 때 그 아이보다 2살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대단히 높은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살 정도 빠른 아이.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의 무슨 수준의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휘 습득 능력, 어휘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면 상당한 수준의 우리가 영재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재란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이 영재 교육 분야에는 대단히 많은 개념의 혼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개념의 혼란. 어떤 사람은 영재와 천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쓰거나 또 영재성이 뭔지, 재능이 뭔지 이런 거를 혼란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한번 잘 기억했다가 우리 아이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능력에서 보통 아이 기준으로 2년 정도 앞서가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아이가 영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